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제 두 번째 이직한 회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배경은 지난 영상이랑 같은 진보 쪽이기는 한데 함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지난 영상에서 저희 부서의 사내 분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희 부서도 1년 동안 남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나름 견디기 어려웠던 환경이었어요. 근데 저희 부서보다 더 심한 건 옆부서여가지고, 옆부서는 아예 관할하는 업무가 달라서 해당 부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소문도 그렇고 실제 지켜봤을 때 더 일의 강도가 굉장히 높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옆 부서도 마찬가지로 영업 부대가 메인이다 보니까 일본어로는 테레아포라고 신규로 막 전화를 해서 영업을 따오는 일종의 콜드콜 담당 부대도 있었고, 그 테레아포 부대가 따온 미팅으로 미팅만 하는 부대, 그리고 뭐 CS라든지 저희랑은 조금 다른 구조로 나눠져 있었어요. ないのみたい。 제가 있던 부서는 그래도 여자 사원들이 많아서 군대 같지는 않았는데, 옆 부서는 남자 사원들이 메인으로 약간 완전 군대 같은 느낌이었어요. 위에서 이름을 부르면 하이 이러고 엄청 빨리 달려간다든지 약간 군기 있게 굽신거리는 느낌? 그리고 영업 조직이다 보니까 그런 영업 사원들이 숫자를 달성을 못하면은 달성 못한 사원은 정장을 입고라고 했었어요. 그 정장을 입고라는 의미가 한눈에 누가 달성을 했고 안 했는지 알아볼 수 있어서 약간 영업 사원들한테 심리적 부담을 주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을 아예 모르는 저도 옷만 보고, 아, 저 사람은 지금 달성을 못해서 정장을 입고 왔구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여서, 음, 그리고 다니다가 바로 사라지는 것도 다반수라서 미팅 때 갑자기 사라지는 걸 막기 위해서 뭐 미팅 자료는 뭐 2에서 3 영업일 전에는 업로드를 꼭 해놓는다든지 이런 룰도 있었어요. 어느 정도 다니다가 사라지는 거는 몰라도 뭐 하루나 3일 정도 출근을 해보고 바로 무단결근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물론 그만둔다고 하면 어느 회사든 다 이유를 묻고 뭐 잡을 때는 잡겠지만 완전 세뇌하는 방법으로 많이 잡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런 거 말고도 달성을 못하는 경우에는 주말에 출근을 해야 된다든지 정말 일본의 사축이라는 표현이 잘 맞는 그런 회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의 규정 같은 책이 따로 있는데 그 책을 매일 아침이나 아니면 미팅 시작 전에 범위를 정해서 다 같이 읽었었어요. 저희 부서는 다 같이 읽었는데 옆 부서는 한 명 한 명씩 제대로 큰 소리로 돌아가면서 읽어야 되고 또 외국인이면은 어려운 한자가 많아서 그 한자를 못 읽는 경우가 많은데 따로 뭐 시간을 내서 그 책을 외우다시피 읽게 시켰대요. 이렇게 옆 부서가 제 팀보다 훨씬 심각해 보이기는 했어요. 저도 직접 겪어본 건 아니라 장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라면 옆 부서에 들어갔다면 정말 못 버텼을 것 같아요. 대신 제가 있던 부서도 옆에 부서도 달성만 하면은 다니기는 어렵지 않은 회사였던 것 같아요. なんか違う駅に来ちゃった。 지난 영상이랑 두 개로 나눠지게 돼서 내용이 다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유들 때문에 블랙 기업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두 번째 회사가. 주말에는 돈도 안 주는데 달성 못한다고 출근시키는 거는 너무하지 않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퇴사자가 너무 많고 근속연 수가 정말 낮은 게 과제였는데 일부러 싼 임금에 약간 살아남는 사람들만 남기고 아닌 사람들은 쳐내는 방법으로 사원들을 관리했던 것 같기도 해요. 저희 부서도 미달성자는 바로 월급이 깎이고 달성하면 그만큼의 인센티브를 줬었거든요. 저도 이 두 번째 회사에 와서 처음에는 첫 번째 회사랑 분위기가 너무 다르고 너무 무서운 부분도 많았는데 막상 열심히 하니까 결과가 좋게 나오고
그만큼 운도 따라줘서 사내 MVP라든지 그 외에도 뭐 감사상 같은 상을 받기도 했고, 일도 정말 많이 배웠고, 일에 대한 태도도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인센티브도 달성 못하면 안 들어오는데 잘 달성하는 경우에는 20만 원 이상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주변에는 훨씬 더 많이 받는 사람도 있었어요. ここ渡ってあっちに行くと。 다시 잠깐 저희 부서로 돌아와서 말씀드리자면은, 저도 선배들이 뭐 우울증 진단을 받는다든지, 맨날 어떤 이유를 대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었고, 갑자기 뭐 휴직 처리가 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휴직한다고 떠나는 사람도 물론 저희 부서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저는 되게 많이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두 번째 회사에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첫 번째 회사에서 두 번째 회사로 와서 복장도 문화도 되게 자유로워지고 복지도 좋아지고 그리고 회사가 힘든 만큼 또 동료끼리는 또 친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좋았는데 단점으로는 미달성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나를 너무 억까하고 주변에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진짜 근데 회사가 진짜 이상한 부분이 있기는 했어요. 진짜 人いないよね。 아무튼 저는 이 두 번째 회사에서 그 첫 번째 회사에서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저에서 조금 더 주변의 인정을 받으면서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조금 더 폭넓은 일을 할 수 있는 세 번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직장인 4년 차에 벌써 세 번째 회사에 이직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해진 부분도 많고 또 아직 적응이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는 그런 과제도 많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요새는 또 너무 바빠져서 잔업 시간이 전 회사보다 2배 정도 많아져서 요새는 町で渡す？ 10시에서 11시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싫더니 요새는 또 적응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밥도 늦게 먹게 되고 가능하면 정시에 퇴근하고 싶기는 하네요.